이어서 수업 들어가 봅니다. 자유낙하 운동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요 오른쪽을 한번 봅시다. 낙하하는 물체의 자유 가속도, 중력 가속도. 자, 중력 가속도 크기는 물체 질량에 관계없이 9.8m/s 제곱으로 일정하다. 그 다음에 지표 근처에서 자유낙하할 때 물체 속력은 무게에 관계없이 몇 초, 약 9.8m/s씩 빨라진다.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물체가 중력만을 받아서 낙하하는 운동을 바로 자유낙하 운동이다라고 배웠고, 또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것은 처음 운동 상태는 정지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 이것도 포함해서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량이 큰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큰데 진공에서 질량이 다른 두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낙하시키면 동시에 바닥에 도달하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또 질문 들어왔네요. 자, 질량과는 관계없이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는 어떻다?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중력 가속도 일정하기 때문에 동시에 도달한다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에 대한 그림들을 잘 여러분들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자, 얘를 받침점으로 해서 여기 툭 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는 움직이고 동전은 그대로 떨어지겠죠. 반면에 이쪽은 자가 움직이면서 동전을 치니까 동전은 이렇게 떨어지겠죠. 따라서 A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되겠고, B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과 같은 형태의 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될 것이지만 A와 B는 서로 같은 높이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리고 떨어지는 동안은 서로 중력과 속도가 어떻다? 같다. 그러므로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도 어떻다? 같다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답을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심화 과정, 특히 물리량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니다. 자, 힘부터 먼저 확인할게요. 자, 힘의 3요소가 등장하겠죠. 자, 힘의 3요소는 뭐냐? 작용점,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 작용선입니다. 자, 물체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 원인을 무엇이라고 한다? 힘이라고 한다. 단위는 무엇을 사용한다? 뉴턴을 사용한다. 자, 힘의 기능, 다시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알자 힘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F는 MA에서 이것을 힘이라고 하지만 더 정확히 표현하면 알자 힘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자, 그럼 알자 힘, 다시 말해서 이 물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F1과 F2 두 개의 힘이 작용하죠. 두 개, 이 물체 작용 두 개의 힘을 하나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자 힘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방향이 같으면 더하면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그림처럼 방향이 서로 반대면 빼면 되겠죠. 따라서 하나의 힘으로 남았을 때를 알자 힘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자, 세 번째 그림에서는 두 힘의 합이 0이 되면 알자 힘은 0이다가 되는 것이겠죠. 자, 이때 어떤 단어가 등장하느냐? 힘의 평형이 등장합니다. 자, 다시 한 물체의 동일한 작용선상에서 작용점은 다르겠지만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이 작용한다. 두 힘을 합했을 때 알자 힘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때 우리는 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뭐라고 한다? 힘의 평형 상태다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동거리와 편의를 구분하는 것 필요합니다.
자, 출발점과 도착점 사이를 운동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움직인 총 거리를 이동거리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출발점과 도착점을 잇는 직선거리를 바로 편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다시, 물체가 이동한 모든 경로의 길이를 이동거리라고 한다.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위치 변화량인데 직선거리를 편이라고 한다. 이때 이동거리는 방향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편의는 꼭 방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자, 따라서 이동거리를 갖고 변이를 갖고 속력과 속도를 구분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볼까요? 단위 시간, 다시 단위 시간이란 건 1초예요.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즉 이동거리죠. 즉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이다. 그러면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면 뭐다? 속도다. 그래서 속력과 속도를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 시간으로 무엇을 나누는가? 시간으로 이동거리를 나누면 속력이고 시간으로 변이를 나누면 속도다. 이렇게 정확히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속력은 이동거리, 속도는 변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둘 다 단위는 같아요. 자, 그 다음 물리량 뭐가 나올까요? 보니까 가속도 나오는군요. 자, 가속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가속도 관계식은 힘을 질량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속도는 힘과 비례한다. 자, 가속도 크기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단위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의 크기를 가속도 크기라고 하자. 자, 이때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으면 속도는 더욱 빨라지겠죠. 반면에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서로 반대면 속도는 느려지게 되겠죠. 이해가셨죠? 자, 가속도 방향은요, 무엇에서 결정됩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힘의 방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다시, 가속도는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속도는 어떨 때? 힘이 작용할 때 가속도가 형성이 돼요. 따라서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어때야 한다? 같아야 한다. 두 번째, 가속도의 방향이 그렇다면 운동 방향과 같은가 다른가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죠.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으면 어떻게 된다? 속력이 빨라진다.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면 어떻게 됩니까? 속력이 느려진다. 이렇게 차근차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군요. 등속 직선 운동은 뭐다? 말 그대로 속력이 일정합니다. 다시 더 구체적으로 속도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속력과 방향이 모두 어떻다? 일정한 운동입니다.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이다. 가속도가 0이므로 물체의 작용할 때 힘도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 없다. 자, 이렇게 서로 연결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등속 직선 운동의 실예, 우리 생활에서 사용된 예 있는가요? 있죠. 에스컬레이터 또는 지하철에 있는 무빙워크, 공장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 이런 것들이 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고, 자, 그래프로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자,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속력은 변함이 없어요. 따라서 상수함수 형태가 되지만, 자, 그래프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넓이입니다. 자,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가 의미하는 게 시간이고 세로가 의미하는 건 속력이니까 다시 넓이를 구한다는 것은 곧 시간과 속력의 곱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시간과 속력의 곱은 곧 이동 거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그래프 들어가 볼게요. 시간과 이동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넓이를 구하십시오라고 하게 되면 거리, 이동 거리 곱하기 시간이 되는데 이런 물리량은 안 배워. 따라서 넓이 대신에 뭘 배웁니까? 기울기를 배운다. 자, 기울기는 뭐죠?
오호, 기울기는 가로분의 세로죠. 따라서 가로가 뭡니까? 시간이 되겠죠. 세로는 이동거리죠. 아, 시간분의 이동거리야? 그럼 뭘 의미해? 속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기호로 우리가 해석하면 속력은 V, 거리는 스트리트, 디스턴스, 스트리트 다 S가 되니까 S예요. 시간, 타임 이렇게 구하는 거다. 이 공식 못 외우면 여러분들은 과학대를 치우세요. 이것도 못 외우면 아빠 이름도 모른다는 얘기고 엄마 이름 가물가물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나중에 애인 사귀어도 애인 이름이 뭐지? 라고 가물가물하면 뺨 한 대 갈게 맞고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속력 공식은 무조건 꼭 외워라. 존말할 때. 자, 두 번째, 등가속도 직선 운동 들어갑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요, 가속도 크기가 일정하다. 또한 운동 방향도 일정하다. 그러므로 다시 정리합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 뭐죠? 가속도가 일정하고요, 방향도 일정한 운동입니다. 이렇게 꼭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가속도와 운동 방향이 같으면 속도는 증가. 그리고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면 속도는 감소한다. 그리고 직선 운동을 한다. 그러면 실예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자유낙하가 있고요. 자, 빗면상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운동도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연직 위로 던져 올린 물체 운동도 이것에 해당되니까 이것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조건이 들어가는데 참고사항입니다. 운동 방향과 어떤 방향? 나라는 방향으로 무엇이 알짜 힘이 작용해야 된다. 그래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성립된다.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등가속도 운동 관계식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다 필요하나요? 다 외우면 좋죠. 난 100점 맞을 필요 없습니다. 안 해도 돼. 전 과학 좀 잘한다라고 평가받고 싶습니다. 그래도 안 해도 돼. 그러나 저는 90점 넘어야 됩니다. 외워야지. 그러므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봅니다. 관계식을 한번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해볼까요? 자, 평균 속력이 들어갑니다. 평균 속력이란 건 말 그대로 이동한 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누는 게 평균 속력입니다.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에서는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합니다. 일정하게 변하는 거니까 일단 처음과 나중 속도를 더해요. 그리고 이것을 2로 나누면 이것이 곧 평균 속도가 됩니다.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식이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아빠 이름이면 이것은 엄마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외우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AT 배웠을 거예요. 가속도에다 시간을 곱한 건 무엇이다? 속도의 변화량이다. 그럼 속도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한다?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것이다. 이렇게 배운 것이죠. 자, 이건 다 배운 겁니다.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두 식을 곱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AS가 나오겠고 합차가 되니까 2분의 1 V제곱에서 V0 제곱을 뺀 것과 같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2AS는 V제곱에서 V0 제곱을 뺀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식이 나옵니다. 1번 필수. 이것도 꼭 필수예요. 자, 이것은요, 아빠 이름, 엄마 이름 다 나왔는데 그럼 이건 누구 이름이에요? 라고 하면은 애인 이름이다 하면 되는 것이죠. 애인이 없어요? 그러면 헛사는 거죠. 자, 그렇다면 2번 공식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자유낙하에서는 처음 속력이 0인 상태에서 출발하니까 주로 우리는 이동거리는
무엇으로만 2분의 1 GT 제곱으로만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필수입니다. 이것은 누구 이름? 친구 이름이죠. 친구가 없는데요? 그럼 학교도 안 다닌 거네. 자, 따라서 다시 한번 그래프로 우리 확인해 볼게요. 자,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가속도는 항상 어때야 된다? 이렇게 일정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그래프에서는 항상 우리가 넓이 또는 기울기 요것을 꼭 찾아야 한다.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는 넓이를 구하겠죠. 그러면 AT니까 뭐라고? 속도 변화량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것을 갖고 다시 그래프 연계합니다. 보셨듯이 처음 속도와 낮은 속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 또한 넓이를 구하면 이렇게 2차 곡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재밌네요. 자, 재밌네. 수학적으로 볼까요? 무차죠. 0차입니다. 상수함수. 이것의 면적값은요 1차가 되는 것을 확인했고 1차의 면적은 2차 곡선이 나온다라는 것 연계해서 해석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가속도가 0보다 큽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서로 어떻다? 같다가 되는 거니까 속력의 속도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우리 배웠잖아. 자, 따라서 이렇게 속도가 증가하는 거 확인했고, 자, 그리고 위치 그래프 이렇게 2차 형태로 증가한다는 거 확인됐죠. 자, 그래서 예제를 들어가 봅니다 라고 하면 3초 동안에 가속도가 3이 작용됐다. 그럼 이 넓이는 얼마가 될까요? 9가 되겠구나. 자, AT는 곧 뭐다? V 빼기 V0다. 근데 그 차이가 얼마다? 9m/s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확인되셨죠? 근데 이 그림이 안 맞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참나. 얘와 얘는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연관 지으면 안 됩니다. 얘와 얘는 모르는 애들이에요. 친구 아니에요.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처음 속도 3, 나중 속도 6. 그럼 속도 차이가 얼마? 6 빼기 3이죠. 자, 그러면 속도의 변화량은 무조건 뭐다?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다라고 배웠고, 가속도 몰라. 대신에 시간이 얼마? 3이네.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해석 가능한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동거리는 얼마다? 요거 짤로 사각형 9. 얘는 삼각형. 근데 높이가 같네. 그럼 얘는 2분의 9. 따라서 이동거리 13.5.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것이고. 자, 순간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순간은요. 점이죠. 그럼 그 점에서의 기울기죠. 그럼 이 곡선에서 점은요, 접선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점과 접하고 있는 선, 이 점과 접하고 있는 선, 이것에 대한 기울기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평균 속도 나오죠. 3초 동안에 총 변한 위치 얼마? 3. 그럼 평균 속도는 무조건 시간으로 변한 위치 나눠. 따라서 1m/s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가속도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서로 어떻다? 반대다. 그때는 속도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마이너스 값을 표현하게 됩니다. 반대일 때 마이너스를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것이고, 속도가 이렇게 감소하는데 여기서 잘 보세요. 변하지 않죠? 그럼 이제 무슨 운동? 등가속도예요. 무조건입니다. 자, 속도 그래프에서 꺾이지 않죠. 일직선입니다. 일직선이라고 한다면 얘는 무조건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시고, 자, 이때 타임 t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되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다시 시간과 속도 그래프 상에서 자, 속도의 값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갖고 위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라고 하면 요 시점이 운동 방향이 바뀌니까 이때는 플러스 이동이 되는 것이고 이때는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한다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꼭지점 같은 변곡점이 나오겠죠. 요 점을 우리가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다시 정리.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운동 방향이 언제 바뀌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점에서 바뀐다.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운동 방향이 어떨 때 바뀌어? 꼭지점에서 바뀐다. 변곡점에서 바뀐다. 꼭지점으로 해야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봐. 자, 그러면 이제 뉴턴 사고 실험이 나오게 되는군요. 자, 사고 실험에는 몇 가지가 있죠. 갈릴레이도 등장합니다. 갈릴레이 사고 실험. 무슨 실험? 관성에 대한 사고 실험. 뭐 이런 그림 있잖아. 공 굴려, 떨어져. 그 다음에 기울기, 그 다음 기울기, 그 다음 기울기가 없어. 자, 그럼 똑같은 높이의 공이 다 다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높이가 없어요. 그러면 영원히 간다. 쭉 죽을 때까지 간다. 즉 운동 상태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 그래서 관성에 대한 어떤 이론을 성립하게 할 수 있는 실험인 것이죠. 누구? 갈릴레이. 그거 갖고 뉴턴이 제1법칙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 참고로 이제 그 말씀 해드린 것이고, 자, 뉴턴도 이렇게 사고 실험을 한 것이죠. 자, 물체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진다. 인정. 좋다. 그러면 한번 수평반의 공을 던져보자. 자, 느리게 던지면 금방 떨어지겠고, 빨리 던지면 더 멀리 날아서 떨어지겠고, 겁나게 빨리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죠. 떨어지는데, 즉 지구를 향해서 떨어지는데 지구가 이렇게 공면이잖아. 그러면 얘도 같이 공면을 따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어떻게 와? 다시 나한테 온다는 얘기지. 이해가셨죠? 자, 그거의 원리가 바로 인공위성이다라는 얘기고, 또한 인공위성, 또 달도 있겠죠. 그래서 만유인력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사실 만유인력을 만들기 위해선 누가 등장해요? 갈릴레이가 등장했고요. 또 누가 등장해? 케플러가 등장합니다. 케플러의 조화의 법칙이 있어요. 행성의 운동을 관측한 그 수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케플러죠. 케플러 3법칙 등장합니다. 그리고 행성이 거의 원에 가까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원운동에 대한 이론도 등장합니다. 그 원운동 공식을 좀 수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허이언스예요. 자,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원운동 구심력에 대한 내용도 정의 내리고, 또 갈릴레이 관성 법칙도 내가 다시 재각색하고, 케플러 법칙도 다시 재각색해서 요것을 갖고 수학적으로 증명해서 나타난 게 바로 만유인력 공식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똑똑하니까 잘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공의 수평 도달 거리는 당연히 빨리 던지면, 빠르게 던지면 수평 도달 거리 커지는 거, 그 내용이고, 그럼 원래 자료 돌아와? 겁나게 빨리 던지면 돌아온다는 얘기죠. 왜? 지구가 둥그러니까. 지구 표면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자, 그러면 문제가 나오는데, 자, 달이 지표면을 떨어지지 않고 공전하는 까닭을 그림을 이용해서 서술하십시오 라고 나오는데, 그림이 나와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요 위치상에서 볼까요? 달이 있는데 힘이 없으면 달은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무슨 동? 등속 직선동. 그런데 지구가 당긴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 요 자세히 보시면
운동 방향이죠. 그런데 이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자, 힘의 기능이 뭐였었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모양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두 번째,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야. 하지만 여기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서로 어떤 관계야? 그림상에서 수직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 방향만 변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요거 해주는 거예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한 관계면 뭐만 변해? 방향만 변합니다. 그럼 더 사랑하니까 한번 더 해줄게. 운동 방향과 글씨 좀 안 예뻐도 이해해줘. 힘의 방향이 서로 나란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 빠르기만 변해요. 따라서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이 조건이 성립해야 빠르기만 변하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성립하는 것이고, 그래서 얘를 다시 더 사랑하니까 등가속도 운동 이렇게 써줍니다. 얘는요 방향만 변한데 빠르기는 일정하다고. 따라서 얘는 뭐라고? 등속 원운동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줬으니까. 자, 됐나요? 자, 그러므로 속력은 변하지 않고 뭐만 변한다? 방향만 변하게 된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지구 주변을 돌 수 있다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 아파요. 숨도 잘 안 쉬어져요. 여러분들 직접 이렇게 떠들어 보세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나도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에 너무 커서 계속 해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합시다.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나오는데, 자, 역학적 시스템이 뭔데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역학적 시스템, 힘에 의한 운동.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래서 좀 전에 배웠잖아. 자연학과 운동. 그 다음에 수평 방향. 등가속도. 자, 요것이 더 연관성이 높습니다. 역학적 시스템. 자, 그러면 일단은 중력, 지구상에 살고 있으니까 중력 다시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체 중에 질량을 갖고 있는 모든 물체는 지구가 뭐한다? 당긴다야. 즉 중력이 작용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질량을 갖고 있어? 그럼 중력 때문에 어떻게? 중력이 잡아당긴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이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봅시다. 높이 차이가 심할 때 지표면에서 먼 곳, 즉 높은 곳, 멀다. 그러면 중력이 어떻게 되죠? 그럼 다시 정리해. 중력은 질량, 비례. 또 중력은 거리 제곱의 반비례. 그럼 멀어. 그러면 거리가 멀어? 그럼 제곱에 반비례하겠죠. 그러면 기체들을 붙잡는 힘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거야. 자, 수소, 헬륨에 비해서 무겁다? 질량이 크네? 그럼 중력이 어때? 크겠죠. 그럼 큰 힘을 받으니까 지구 지표면에 몰리겠죠. 따라서 산소 질소는 지구 중력에 붙잡혀서 대기를 구성한다. 자, 중력의 영향으로 기체는 낮은 쪽에 모인다. 왜? 중력 때문에 잡아당기죠. 그럼 멀면 멀수록 중력은 작아지고 따라서 붙잡기 쉽지 않죠. 자, 따라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산소 부족. 똑같은 내용인데 중요하니까 두 번씩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밀도가 나옵니다. 밀도. 자, 밀도란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세요. 무겁고 가벼운 정도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가볍건 무거운 건 내려가고 가벼운 건 올라갑니다. 즉 어떤 공간에 여러 가지 물체가 있는데 그 공간에서 차지하고 있는 물체가 무거워. 그럼 내려간다는 얘기야. 그럼 내려가면 그 빈 공간 생기겠지. 그럼 그 빈 공간 누가 채워? 가벼운 놈이 챙긴다는 얘기죠. 따라서 당연히 무거운 게 내려가면 가벼운 건 그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해석했을 때 뭐로 표현하느냐? 밀도가 크다 작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밀도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 이렇게 대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벼운 건 올라가고 무거운 건 내려간다. 그럼 순환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대류라고 한다. 그럼 대류는 어디에서? 물과 공기, 즉 대류는 유체, 흐를 수 있는 물체, 유체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바닷물도 대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공기도 대류 현상 나타난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중력하면 밀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시 밀도 차에 의해서 중력 차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대류가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구름 속에 성장한 물방울 겁나 무겁잖아. 무거우니까 중력이 가만 놔두겠어? 당기겠지. 그러니까 떨어지겠지. 떨어지면서 비나 눈이 되어서 내립니다. 기상 현상도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구나. 자, 그 다음에 달과 지구 서로 겁나게 질량이 크지요. 그래서 두 물체 사이에서 어때요? 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럼 달도 지구를 당기겠네? 그런데 물도 당기겠네? 이쪽 물도 당기겠네? 거리차가 어때? 다르지. 그럼 가까운 건 많이 잡아당기고 얘는 적게 잡아당기겠네? 그럼 이쪽 물이 쏠리겠네? 그래서 밀물썰물 현상 나타나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저 멀리 겁나 큰 태양도 있겠네? 질량은 커. 근데 거리는 너무 멀어. 근데 거리는 거기다가 제곱 때려야 돼. 따라서 작용하는 힘이 적어. 그러므로 밀물과 썰물 현상은 주로 누구에 의해서? 달과 지구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이거요. 여러분들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것을 이용한 문제가 나오는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외우지 않으면 틀리기 쉬운 1순위 문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밀도에 의해서 뭐가 나타난다고? 대류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순환한다. 그래서 대기순환 나타난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지표의 침식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실예로 뭐죠? 피오르드인가? 피오르드. 자, 거대한 이 얼음 덩어리가 중력에서 쭉 타고 내려오잖아. 산 기슭을. 그래서 얘가 내려오면서 길을 닦았지.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다? 피오르드다. 따라서 침식 현상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물방울 떨어져. 그래서 기상현상 나타나. 자, 달이 지구를 잡아당겨. 물이 가까이 있으면 많이, 얘는 조금. 그래서 어때? 밀물썰물 나타나. 자, 그리고 지구도 가만히 있겠어? 지구 당겨. 근데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서로 몇 도? 90도. 자, 90도로 힘이 작용하면 뭐만 바뀌어? 방향만 바뀌어. 따라서 얘가 방향만 계속 바뀌는 원운동을 한다. 그 얘기 나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질량이 큰 중력을 받겠고, 질량이 작은 건 상대적으로 적은 중력을 받아. 따라서 큰 중력에 받는 무거운 기체들은 지표면, 가벼운 놈은 위로. 근데 너무 가벼워. 중력이 작아. 그럼 날아가야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따라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거운 기체는 줄어들어. 산소가 부족해. 그거와 똑같은 내용이겠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밀물과 썰물 같은 얘기고. 자, 그러면 뿌리 얘기가 나옵니다. 오케이. 자, 중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뿌리는요,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뻗칠 거야가 되겠지.
따라서 방향이 뭐 중구난방이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좀 키가 큰 나무들은요, 일단 이렇게 뿌리가 긴 굵은 뿌리, 원뿌리가 땅 속을 향해서 갑니다. 얘는 질량이 어때요? 크죠? 그럼 중력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다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지탱이 되는 것이죠. 무게 중심이 아래로 쏠려야 안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무게 중심이 나오네. 무게 중심은 뭐 때문에 만들어진 단어다? 바로 중력 때문이다. 자, 대기는 수소나 헬륨과 같이 가볍고 속력이 빠른 기체보다는 산소나 질소와 같은 무겁고 느린 기체를 대부분 차지한다. 자,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볍고 빠른 기체는 우주로 날아가기 쉽다. 자, 혼돈하지 마시라고 적어놨습니다. 증발 현상입니다. 자, 증발은요, 태양 에너지 영향이지 중력 영향이 아니다. 이거 꼭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익혀주셔야 합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력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지구 시스템에서 특히 생명권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찰해 봐야 됩니다. 자, 육상 동물이 있다고 해요. 자, 무겁네요. 그럼 당연히 중력이 작용하겠죠. 잡아당기겠죠. 뼈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쫙 달라붙어야 되겠지. 그러면 살 수가 없겠네. 그러므로 이 중력을 지탱하기 위해서 뭐가? 뼈가 만들어지겠고, 이 뼈가 단단하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움직여야겠네? 그럼 근육이 있어야 되겠죠. 자, 됐죠? 자, 기린 있네요. 어라, 지구로부터 머네. 심장은 여기 있네. 그럼 피가 올라가야 되네. 자, 피도 질량이 있네. 중력 잡아당기겠네. 그럼 피가 올라가기 쉬워, 어려워? 어렵겠죠. 그러면 심장 터보 엔진 달아야겠지. 따라서 심장의 기능이 매우 강화되겠죠. 그러면 피를 뿜어내네. 빠르게 뿜어내네. 이것을 혈압이라고 하겠죠. 그럼 혈압 겁나게 커지겠죠. 됐죠? 자, 따라서 혈압 높습니다. 자, 그리고 무게중심 나왔었죠. 무게중심,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나를 뭐로 만든다? 점으로 만든다고 하자. 그럼 바로 이 점이 뭐다? 무게중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남자의 무게중심은 여기 가슴팍에 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울어진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지탱하고 있는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무게중심이 벗어났어. 그럼 자빠지는 거야. 이해가셨죠? 그러면 내가 이 자빠진다는 것을 감지해야 돼? 감지하지 말아야 돼? 당연히 감지해야죠. 감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맨날 가다가 자빠지는 거지. 그러면 너가 길 가다가 전정기관이 맛이 갔어. 망가졌어. 그래서 가다가 자빠지고 한대.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우, 저 사람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해석하겠어? 아니면 병신 같다 생각하겠어? 됐죠? 자, 무게중심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지하는 게 바로 전정기관입니다. 중력에 의해서 발달된 기관이다 라고 해석해야죠. 근데 전정기관이 담당해? 아니, 그 안에 이석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식물은요, 이렇게 흐물흐물하면 높이 올라가? 못 올라가? 못 올라갑니다. 그럼 단단해야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식물은 이렇게 단단한 구조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벽이 필요하다. 뭔 벽? 세포벽이 필요하다. 또한 뿌리 보셨죠? 이렇게 쫙쫙 밑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지탱이 돼요. 자, 민들레씨 깃털 요거 상상의 나락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 민들레씨 깃털도, 민들레씨도 질량이 있으니까 중력에 의해서 떨어져야 되는데 말라가 뭐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바람이야? 알겠어. 그러면 이것은 무엇에 의해? 대류현상이죠.
그럼 중력에서 대류현상 나타나고 그 대류현상이 우리는 일상적으로 바람으로 느껴지는 거고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는 것이고 다 중력과 연관된 내용 아니야. 그러면 얘도 중력에 의한 현상이다. 이해하시고 자 혈관 판막 들어갑니다. 사람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겠죠. 자 여기서 피를 뿜어줍니다. 그래서 올라가요. 그런데 가다가 어라 미안 힘이 모자르네 쭈르륵 내려가. 그러면 어떻게 돼? 그분은 뭐 하셨다? 사망하셨다. 자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올라가는 혈의 피가 거꾸로 내려오면 안 되니까 내려오지 못하도록 뭐가 발달돼? 판막이 발달된다는 얘기죠. 됐죠? 자, 중력이 없으면 내려올 일 없잖아요. 중력 때문에 피가 거꾸로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판막이 필요하다. 이것들 모두 마찬가지로 중력 때문에 발달된 어떤 그런 특징들을 갖는 현상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읽고 문제 풀어보면 좋을 겁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3부 수업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루트원 선생님과 함께하는 물리 수업 도움이 되나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행하는 수업이니까 꼭 무조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단어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문제 해석 방법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따라서 조금 더 집중을 요하는 단원이니까 같이 힘들더라도 꾹 참고 해봅시다. 자, 그동안 배웠던 거 정리해 봅니다. 자, 그림만 놓고 내가 아하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올리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단원입니다. 자, 질량이 다르더라도 중력가속도는 어떻다? 같다. 그러므로 진공 상태에서는 질량이 다르더라도 떨어지는 정도는 어떻다? 같다. 그러나 공기 중에서라면 공기 저항의 영향으로 인해서 서로 똑같이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집게가 곰 대가리를 잡고 있죠. 근데 집게가 갑자기 이렇게 팔을 딱 벌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집니다. 당연히 다시 왜 떨어지는가요? 라고 하면 바로 뭐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무슨 운동하나요? 당연히 등가속도 운동하죠. 그래? 속도가 변해? 그럼 1초에 얼마씩 변해? 무조건 질량과 관계없이 1.8m/s 제곱씩 변한다.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봅시다. A, B, C. 자, 같은 속력이 아니에요. 같은 속력은 같은 위치에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속력은요. V1, V2, V3라고 하면 당연히 V3가 V2, V1보다 크죠. 하지만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조건 어떻다? 같을 수밖에 없다. 자, 떨어진다. 정리. 떨어진다. 왜 떨어져? 중력 때문에. 질량이 달라도 뭐는 중력 가속도는 어떻다고? 같다고. 그러므로 서로 떨어지는 정도가 어때? 같어. 그래서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도 무조건 같죠. 자, 실험이 나오네. 자, 자를 툭 쳐. 그럼 얘는 뚝 떨어지고 얘는 자가 미니까 이렇게 떨어지겠지. 하나는 자유낙하. 그렇죠? 하나는 수평 방향. 이렇게 되겠죠. 자, 자유낙하는요.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쭉 이렇게 속력이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오겠죠. 하지만 수평 방향은 두 가지 운동을 하니까 다시 그래프로 자, 속력 얘도 속력이다. x축은 시간이고 그죠? 자,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는 어떤 운동을 한다? 힘 작용 안 한다고 했어요. 오로지 중력만 존재하는 조건 하에서 다른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등속도 운동을 하겠죠. 하지만
연직 방향의 운동은 자유낙하와 동일하니까 쭉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다. 자, 이것도 기발하죠. 자를 이렇게 당겼다가 탁 놓으면 자가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얘를 툭 치겠지. 그러면 얘는 무슨 운동? 수평 방향 운동. 하지만 얘는 그냥 뚝 떨어지겠죠. 따라서 얘는 무슨 운동? 자유낙하 운동.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5번도 마찬가지죠. 자, 똑같은 시간 간격 동안에 이동하게 되는 거리의 간격이 나와 있고, 이것은 항상 규칙적이다. 몇 대? 1대, 3대, 5대, 7 이런 식으로 간다. 얘도 마찬가지로 1대 떨어지는 거, 3대, 5대, 7 이렇게 간다. 그리고 지금 0초일 때 물체의 방향은 이쪽, 2초일 때 운동 방향, 5초일 때 운동 방향. 하지만 힘의 방향은 항상 같다. 그러므로 수평 방향 운동을 하는 물체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야? 그러면 다시 가속도 방향도 나오겠지. 이것이 서로 항상 같다?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자, 6번을 봅시다.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의 속력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네. 그리고 일직선상에서 움직이고 있네. 비교를 해보니까 속력이 다르네. 그럼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다. 자, 그러면 0초일 때 얼마? 5야. 그런데 2초일 때 얼마? 15야. 그럼 속도가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네. 그럼 속도가 얼마큼 변했어? 변화량을 어떻게 구해? 라고 하면 나중 속력에서 전 속력을 빼면 되겠죠. 그럼 10이네. 겠죠? 그리고 속도 변화량 무조건 뭐다? 가속도에다가 뭘 곱한다? 시간을 곱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몇 초 경과됐어? 2초 경과됐죠. 변화량 얼마? 10m/s. 그러므로 가속도는 얼마가 된다? 5m/s 제곱이 돼야 된다가 되겠죠. 자, 한 번 더 합니다. 정지 상태 0이네. 4초일 때 얼마? 8이네. 몇 초? 4초 동안에 얼만큼 변했어? 8이 변했어. 그러므로 가속도는 얼마? 2m/s 제곱이다가 되겠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봅니다. 어라? 속도가 변하네. 에이? 속도가 안 변하네. 어라? 속도가 변하네. 이렇게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각 구간별마다 끊어서 해석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0초, 2초는 속도가 증가. 이때는 속도 일정. 이때는 속도가 감소. 그럼 가속도는 방향이 서로 같은 거. 자, 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가속도는 없는 거. 자, 속도가 감소하네요. 그럼 가속도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것을 다시 가속도 그래프로 확인해 보자는 얘기죠. 자, 그럼 가속도 그래프로 바뀔 때, 여기서 또 등장해야 되겠는 게 있네요. 그럼 다시, 2초 동안에 얼마 변했어? 10이 변했네. 몇 초? 5에서 8이니까 3초 동안에 얼마 변했어? 10이 변했네. 가 되는 거죠. 2초라고 할까?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림 2초라고 하자. 얘 6초고, 그치?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해보세요. 알겠어. 자, 2초 동안에 10이 변했으니까 가속도 얼마? 5죠. 5로 쭉 가는 거지. 이렇게. 2초, 5. 자, 여기에서는 가속도가 없겠지. 그럼 쭉 거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쭉. 6초. 6초에서 8초 동안은, 2초 동안에 얼마 변했어? 10이 변했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럼 쭉쭉쭉쭉.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거와 유사한 거다. 자, 뉴턴의 사고 실험에 의해서 우주 정거장 이거 연계성이 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트레이닝 했고요. 이제 실전 문제 해석하는 거 함께 다뤄보도록 합니다. 자, 가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갖고 질문을 하는데 이동거리까지 묻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갖고 내가 시간 속력 그래프, 시간 거리 그래프를 그려야 할 것이냐? 아니, 그리지 않고 이 그래프만 갖고 질문을 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확인 들어갑니다. 처음에 어떤 상태야? 정지 상태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속도를 이렇게 적고 처음엔 0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가속도의 면적이 무엇을 의미한다? 가속도 면적은 당연히 속도 변화량이잖아. 그래서 면적값을 구해보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4 곱하기 2니까 면적이 얼마?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그것이 곧 나중 속도가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8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툭툭툭툭툭 해갖고 얼마가 돼? 가속도 없네? 그럼 그대로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같은 방법으로 딱 논하게 되면 이때는 얼마가 될까요? 2초 동안의 가속도 2니까 4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4를 더해주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6초에서 8초 동안 가속도 없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4가 된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동한 거리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확인. 속도가 변했죠. 그쵸? 그러면 속도가 변할 때는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평균 구하면 마이너스 4.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처음과 나중 더해. 그리고 2로 나눠. 그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도 평균이 얼마? 그대로네. 얘 평균은 더해 마이너스 12. 2로 나눠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야. 같네. 그럼 그대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 이동 거리를 구하는 거죠. 이동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 평균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게 이동 거리야. 따라서 각각 2초 동안 이동한 거니까 이동 거리는 마이너스 8. 그럼 얘는 마이너스 16, 얘는 마이너스 12, 얘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마이너스란 것은 방향을 의미하는 거니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고 정지 상태에서 처음 속력인 거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자, 그 다음에 가속도 구할 수 있는, 가속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거. 자, 첫 번째 3초일 때 속력은요? 라고 물었죠. 마이너스 8인데 이건 속도죠. 속력은 방향을 무시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숫자 값만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8이다.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초부터 6초까지 살펴볼까요? 4초부터 6초까지는 가속도가 있죠. 그런데 어때요? 마이너스 8에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면 속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하는 것이죠. 따라서 맞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운동 방향은 1초일 때와 7초일 때가 반대이다. 자, 운동 방향이 변하려면 부호가 변해야 한다라고 앞전에 배웠습니다. 따라서 부호를 살펴보면 변하는 게 없죠. 따라서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가 되겠군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똑같다. 따라서 여러분들 요 1번을 같이 했으니까 2번은 스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풀 때 그냥 일시 정지 누르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같이 해야 될 것 3번 문제를 살펴봅니다. 이것은 주의. 그 다음에 이해가 조금 힘들어? 그러면 계속 반복. 필요합니다. 자, 확인할게요. A와 B의 운동 상태를 그래프로 지금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A의 그래프가 1이다. 근데 그래프는 변하지 않네? 그 무슨 운동? 등속도 운동에 되겠죠. 자, 그리고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설정한 겁니다. 그런데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B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살펴보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네요. 그럼 2초가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됐나? 방향이 전환되는 거죠. 확인됐죠? 그 다음에 3초가 되는 순간 서로 어떻게 된다? 서로 속력이 어떻다? 같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3초 이후를 살펴볼까요? B의 속력이 A의 속력보다 어떻다? 크다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다시 스토리를 이어붙이면 A와 B의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A와 B가 가까워지다가 3초가 되는 순간 서로 속력이 같겠죠. 다시 A와 B의 거리가 좁아집니다. 왜? 운동 방향이 반대니까. 그런데 2초가 되는 순간 B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A와 B의 간격이 멀어질 것이냐? 그것은 B의 속력을 봐야만 안다는 얘기죠. 확인? 3초가 되는 순간 A와 B의 속력이 같은 거죠. 그리고 3초가 넘어가면 B의 속력은 A의 속력보다 더 큰 속력으로 이동하죠. 그러면 3초 이후부터는 B가 더 빨리 가니까 A와 B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초부터 3초 사이에는 B의 속력이 A의 속력보다 작기 때문에 A와 B가 멀어진다가 아니라 가까워진다라고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리. 속력이 같아지기 전까지는 가까워지고 속력이 B가 A보다 속력이 더 커지는 순간부터는 다시 거리가 멀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갖고 문제를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시간과 속력 그래프인데 A의 속력이 B의 속력보다 더 빠르게 변하는 거네요. 그리고 일직선이니까 서로 무슨 운동? 등가 속도 운동이 되는 것이죠. 확인되셨죠? 자, 같은 시간 동안에 B는 4만큼 변하고 A는 8만큼 변했으니까 가속도는 B의 가속도의 몇 배? 2배가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한 거죠.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요. 그래프에서 넓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넓이를 비교해 보면 어때요? 같은 시간 동안의 넓이 마찬가지네. 2배네. 따서 이동거리도 항상 2배가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한 후에 문제를 풀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셨나요? 자, 그리고 이 문제도 한번 풀어봅니다. 자, 0.1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대요. 근데 거리가 점점 증가하네요. 그러면 얘는 증가 속도구나.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처음에 속도부터 모르는 상태에서
위치가 변하는 것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시간 간격 주어지고 어떤 질문을 할 것이냐. 가속도 묻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의 속도 얼마니? 라고도 묻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뭐다? 평균 속력이 등장합니다. 필수야. 딴짓거리 하지 마시고 뭐로 푼다? 평균 속력을 푼다. 자, 그럼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 무조건 이동한 거리를 뭐로 나눈다? 걸린 시간을 나눈다. 이것만 갖고 풉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0.1초 동안에 얼마 이동했어? 2cm를 이동했대. 주의사항, 거리는 미터입니다. 따라서 미터로 바꿔야 돼요. 그러므로 0.1초 동안에 몇 미터? 0.02미터 이동한 거예요. 따라서 평균 속력은 얼마라고? 0.2m/s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같은 방법으로 얘를 풀면 얘는 0.4m/s거든요. 그럼 얘는 얼마죠? 0.6m/s가 됩니다. 확인되셨죠? 자, 요 평균값은요, 요 중간값과 같아요. 등차 중앙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면 얘는 두 평균 속력의 중간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가 얼마다? 0.3m/s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어라? 그럼 얘도 마찬가지네. 중간값이니까 0.4와 0.6의 중간값 얼마? 오호, 0.5m/s가 되는 거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0.3에서 0.5 얼마 변했어? 0.2가 변했네? 그럼 얘도 얼마 변해야 돼? 0.2 변해야지. 왜? 시간 간격 같으니까.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된다? 0.1m/s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당연히 0.7m/s가 된다. 이렇게 연상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가속도 구하고 싶어? 구해봐. 자, 0.1이었는데 여기 왔을 때 0.3이래. 얼마 변했어? 0.2m/s 변했죠. 그게 몇 초 동안이야? 0.1초 동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가속도는 얼마야? 라고 하면 2m/s 제곱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것이죠. 자, 이해 안 가요? 두세 번 돌려서 다시 들어요. 그러면 이해 갑니다. 문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뭐만 갖고 풀어? 평균 속력만 갖고 푼다. 이해되시죠? 자, 6번 문제 풀어봅니다. 자, V라는 속력은 올라가는 동안 뭘 봐도? 중력 봐도. 그럼 중력에 의해서 속도 변해? 변해. 어느 정도로? 중력 가속도죠. 자, 근데 중력의 방향이 어때? 반대 방향이야. 그래서 가속도도 반대 방향 되겠죠. 그럼 이때는 속도가 어떻게 된다? 감소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요, 다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그럼 일시 순간 뭐 한다? 정지하겠죠. 순간 정지한 후에 다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데 운동 방향이 서로 어때? 같죠. 그러므로 이때는 속력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중력 가속도 일정하죠. 그리고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중력 가속도 어때요? 일정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같은 높이에 오면은 이때 속력과 이때 속력은 어떻다? 무조건 같아요. 따라서 이때 속력과 이때 속력도 어떻다? 무조건 같다가 되는 거지. 따라서 이때 속력 V다.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3번을 볼까요? 높이와 V제곱이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P점에서는 P점에서의 속력이 얼마? V죠. 근데 요 H만큼 올라갔을 때 속력이 얼마? 0이죠. 가속도는 얼마라고? G죠. 얼마 이동했다고? H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꼭 외워라 라고 했던 공식 나오죠. A인 공식 뭐였죠?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무조건 2GH 이 공식을 갖고 풀면 되는 것이죠.
자, 나중 속도 얼마? 0. 빼기 처음 성경 얼마? V죠. 지우고 다시 V0 자, 계속할게요. 그다음 가속도는요. 운동 방향과 반대니까 마이너스죠. 그래서 EGH가 됩니다. 자, 이 식을 다시 정리 뭐로? H에 대해서. 그럼 당연히 EG분의 V제곱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우리와 함께하는 물리. 아이, 좋아, 좋아. 자, 요것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운동량과 충격량 우리 해볼게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